안녕하세요. 여우선장입니다. 오늘은 ABL 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BL 바이오가 이중항체를 기반으로 한 면역 항암제 전문 기업인데 기술 이전도 한 6,500억 정도 했고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이중항체 3세대 면역 항암제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항체로 임상을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재밌는 게 창업 33개월 만에 한 3년 만에 코스닥 바로 상장을 했었습니다. 이게 IR 자료였는데, 그리고 작년에 총 우리 국내에서 기술 이전한 금액 총액이 한 4분의 1 정도, 정확히 한 23% 정도를 라이센스 아웃을 했죠. 굉장히 실력 있는 그리고 기대가 되는 국내 바이오 기업입니다. 코스닥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입성을 했죠. 그리고 항암제를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는데 1세대는 화학요법입니다. 그래서 TV나 이런데 암 환자들 보면 이제 머리가 빠지고 몸무게도 굉장히 줄어드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2세대는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실제 암세포만 골라서 타겟을 하는, 근데 이 부분도 문제가 좀 있죠. 특정 환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고 소수의 환자에게만 약물이 효능을 보인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이번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하는 그런 항암제는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라고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그러한 기술을 면역 항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상훈 대표님인데 이분을 보시면 파맵신을 공동 설립을 했습니다. 좀 재밌습니다. 파맵신도 코스닥 상장 기업이죠. 그리고 하나케미칼 바이오 사업부를 총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무이사 이재천 상무이사님도 하나케미칼 바이오 사업부 전략부사장이었고, 그래서 하나케미칼 쪽에 인재들이 빠져나와서 여기 ABL 바이오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분은 이상훈 대표가 32.6%, 그리고 DSC 인베스먼트 8.26%, 한국투자 글로벌 제약산업 사모투자 전문회사 12.34%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이런 임원들이 일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관심을 시장에서 받는 이유가 암젠하고 길리어드라는 글로벌 제약사가 면역 항암 홍보 물질을 라이센스 아웃을 받았죠. 이게 이제 스타트업에서 아게노스에서 1조 9천억, 17억 불 정도 면역 항암 후보 물질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 물질을 받은 게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진행된 이후에 받은 게 아니고 그 전에, 임상 전에 후보 물질을 1.9조, 굉장히 큰 금액 길리어드가 받았죠. 그리고 암제는 6,200억, 5.4억 불 정도 전임상 후보 물질, 임상 1상 되기 전에 후보 물질을 받았습니다. 몰레큘러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요 비슷한 면역 항암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상위 랭크된 게 미국 회사, 존슨앤존슨, 화이자, 그 다음에 스위스의 로슈, 노바티스도 있고, 그리고 암젠도 한 10등 안에 들죠. 9등 시총으로 보면 시총이 131조 원 정도, 길리어드가 101조 원 정도,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은 26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5조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다케다 제약도 70조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형 제약사가 여기 LPG
우리나라 한국 대표들처럼 10등 안에 드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도 여기서 ABL 바이오가 개발을 하지만 퇴행성 뇌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런 약물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고, 퇴행성 뇌질환, 치매 쪽은 그 정부 정책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치매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겠죠. 주식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 단독 항체와 이중 항체가 되어 있는데, 이중 항체가 효과가 좋고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항체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항원과 결합 가능하다 해서, 그래서 이 이중 항체를 가지고 ABL 바이오의 비즈니스 전략이 다른 회사들, 다른 제약사, 카이스트나 뭐 삼성 바이오, 삼성 서울병원, 기타 이러한 다른 연구기관과 같이 콜라보해서 R&D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전략이죠. 그리고 ABL 바이오를 보면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설립 당시에는 3개 파이프라인이었는데 3년 만에 23개 파이프라인이 증가됐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많다는 것은 다양한 R&D가 일어나고 그거별로 라이센스 아웃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23개 중에 몇 개만 대박이 터져도 굉장한 10배거, 10배 이상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 많은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4-1BB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항체, 이게 간독성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단독 항체로 했을 때는 독성이 있었는데 이중항체로 했을 때는 독성이 없었던 그러한 효과를 보이고 있죠. 이게 보면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그 독성 물질이 나오고 효과가 비율이 작은 거, 그런 단점을 개발한 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중항체 관련된 그러한 기술이었죠. 그래서 세대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세대, 2세대, 3세대. 1세대는 화학항암제,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암세포는 죽지만 주변에 이제 다른 세포들, 정상세포들도 죽게 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표적항암제는 2세대인데 암물질의 원인만 공격을 하는데 암세포가 사멸되는, 근데 이제 확률이 좀 적죠.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 효과가 나온다든지 그런 쪽이었고, 3세대는 T세포,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이 면역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NK세포도 있고 T세포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죠. 그런 식의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4-1BB 이 물질을 발견한 사람이 유틸렉스의 권병세 대표님이십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죠. 유틸렉스라는 종목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기 기술 이전, 이중항체를 포함한 이제 면역항암제 시장 라이센스 아웃 현황을 보면 주로 임상 1상 이상 진행되기 전에 비임상 단계에서 라이센스 아웃 에러를 많이 합니다. 기술 이전은. 그래서 평균 한 3억 달러 규모로 그렇게 라이센스 아웃을 해버리죠. 비임상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은 되는 거죠. 임상 1상 이상 넘어갈 때 굉장히 어렵죠. 이게 국내 임상도 거쳐야 되고 해외, 특히 미국 임상, 유럽 이렇게 각국의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임상 3상을 승인 받았다, 2상을 받았다 이러면 주가가 상한가를 가는 그런 현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중항체 관련해서는 지금 비임상 단계에서 바로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BL 바이오 비즈니스 전략도 조기 기술 이전 전략입니다. 임상 1상 진행되기 전에. 그래서 협업을 많이 합니다. 외부 연구기관과. 우리나라 보면 포스텍, 카이스트, 삼성 서울병원, 아이넥스 이렇게 외국의 중국 회사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외부의 연구기관과 R&D를 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조기에 임상, 비임상에서 바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하는 거 보면 한 6,500억 정도, 그 대상은 유한양행, 동아 ST, 여기는 외국계 회사인데, 그래서 6,500억 정도 총 했죠. 5억 9천 달러 정도 작년까지. 굉장히 신생업체인데 굉장히 많은 엄청난 금액이죠. 6,500억을 라이센스 아웃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파이프라인 23개 이상이 되니까 이 중에서 뭐 몇 개만 터져도 블록버스터가 되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엔 제2의 신라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작년에 이제 총 라이센스 아웃한 우리나라 그 바이오 중에 한 23.8% 정도 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동아 ST도 있고 SK 케미칼, 크리스탈 지노믹스, 유한양행, 앱클론 있었는데 특히 유한양행이 작년에 많이 했죠. 2억 1,800만원, 그 다음에 달러 12억 5,500만 달러 유한양행. 근데 유한양행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R&D도 하고 라이센스 아웃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앱클론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핑을 좀 해봤는데 이중항체 기반 면역항암제 개발 관련해서 대형 메이저사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건당입니다. R&D를 하고 있고, 그 유한양행은 ABL 바이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고 라이센스 아웃을, 그리고 앱클론과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물질을. 그리고 여기 ABL 바이오는 이 회사 이름이 좀 어려워서 트리거 테라퓨틱스라는 그 미국 회사죠. 트리거 테라퓨틱스에 기술 이전을 했는데 ABL 바이오가 트리거 테라퓨틱스에 우리나라 한독이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이게 업계에서는 유정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밌는 게 ABL 바이오, 유한양행, 트리거, 그 다음에 한독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앱클론도 유한양행과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네모박스 안에 그 유틸렉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번에 이제 상장에 있는 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파메신도 있고, 이게 이제 이중항체 기반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주로 상장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앱클론이 좀 오래됐고, 시총은 이 세 개가 비슷하고 앱클론이 좀 작습니다. 근데 특히 재밌는 게 유틸렉스에 보면 대표가 검정세 대표님인데, 이분이 4-1BB라는 그 면역 T세포 인자를 발견했던 인물입니다. 권병세 대표님이. 그래서 이분이 노벨상 후보에 항상 오르는 그런 분이죠. 면역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이신. 유틸렉스가 며칠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이 회사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래서 과연 이 네 개 종목은 세트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를 보면 시총은 9,100억 정도고, 이게 상장 이후에 정배열을 만들었죠. 기간 조정 딱 거치고. 그리고 지금은 슈팅 나오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실 신라젠 이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9,100억 밖에 안 되는데 신라젠이 5조 5천억이죠. 시가총액이. 그리고 앱클론은 시총이 3,800억인데 여기도 상장 이후에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가 쭉 조정을 거치고 지금은 자리 잡고 정배열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조금 터져줘야 더 이제 상승할 텐데,
하여튼 상승 쪽으로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애플론도. 그리고 유틸렉스도 8,200억인데 굉장히 차트가 좋죠. 여기는 전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곰뱅세 대표님. 그리고 파맵신도 며칠 차트가 좋습니다. 여기 또 전고점을 뚫고 있죠. 지금 5,300억 정도. 그 다음에 신라젠을 보면은 이게 ABL 바이오처럼 그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면서 면역 항암제 관련된 기업이었죠. 그래서 5조 5천억 정도 지금 시가총액은 나가고 최고 15만 2,300원, 15만원대까지 갔었던 엄청난 종목이죠. 상승 이후에, 상장 이후에 계속 한 10배 갔었죠. 이게 상장 이후에 만원 정도 하다, 8,900원 정도 하다가 10배를 더 갔네요. 15만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나오면 특히 이제 신규 상장 쪽에서 이런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관련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의외로 관심 있게 보시면 대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어떤 주식시장에 새로운 컨셉이 나올 때 이게 뭐 표적 항암제가 나왔을 때 이게 뭔가 표적 항암제 뭔가 새로운 거 나왔을 때 그러한 종목들이 잘 갑니다. 그리고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해가지고 면역항암제가 뭐냐 그 단일 면역항암제에다가 이중항체일 때 이게 뭔가 새로운 컨셉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폭발을 하고 그게 주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3세대 면역항암제 이 말 자체에서 주가 상승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보는 그리고 면역항암제 시장을 2021년 정도에 140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도 특이하고 그 라이센스 아웃을 빨리 하고 그래서 R&D에 전문적으로 그리고 외국이라든지 그 사외적인 연구기관과 협업을 하는 콜라보해서 결과를 빨리 도출하는 그런 기업. 굉장히 이제 스피드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BL 바이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